성서 공동체 FM.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방금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송이 된 내용인데요. 이 중국 전역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시간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우한에서 198명, 베이징에서 5명, 광둥성 1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어느새 2월이네요. 최근 우한 폐렴으로 말이 많은데요. 청결에 유의하시고요.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윤영입니다. 5번째 인사드려요. 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한잔의 여유 이은희예요. 오늘은 고두현 시인님의 20분이라는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되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72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청도의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자 창구마다 시민 수백 명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마스크가 풀린 마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저희가 2005년에 개국을 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오고 있으니까 15년 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고요. 방송을 잘 하시는 분들, 방송 전문인들이 방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사는 이 보통의 이웃들이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방송국이 문턱이 낮은 방송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저녁에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면 방송 사고인데 뭐 방송 기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전화를 받았었는데 근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대구에. 그래서요. 근데 이 녹음을 하는 팀들 중에 한 명이 약간 열도 있고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 녹음을 중단할 필요까지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구에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대구에 완전히 갑자기 이제 제작팀, 저희는 프로그램마다 제작팀들이 다 다르니까 제작팀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녹음 걸려있는데 녹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른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게다가 저희 방송국은 또 이게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근처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한 5분 상간으로 계속 이 구급차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2, 3일 정도 진짜 지속됐었거든요. 거의 이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어떤 코로나 상황을 알려고 해도 저희보다 오히려 기존 뉴스들이 더 빠르고 네. 그래서 기존에 나오는 뉴스들, YTN이나 혹은 연합뉴스나 이렇게 이 뉴스 중심의 채널들을 보면서 좀 맥없이 좀 한 이틀 정도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이 대구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게 장기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도 좀 쪽팔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대구의 이 감염병의 진행 상황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니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었어요. 자원활동가들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단 제작을 중단하고
몇몇 되지 않은 이제 방송국에서 상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생방송 지원 체계로 이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도 생방송으로 이 상황들을 지역민들에게 좀 빨리빨리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코로나 특별 생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와중에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도 얼마 전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습관화해서 더 이상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현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위기를 맞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마을에 산다에서는요, 특집 방송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으로 방송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취재를 나가거나 이럴 수 있는 인력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송국의 상근 인력이 2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방송국에 올 수 없는 자원활동가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의 어떤 소식들을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성서 우체국에 그날 처음으로 공적 마스크를 배포하는 날이었어요. 5시에 배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4시 한 20분쯤에 취재를 갔는데 이미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니 2시부터 왔다느니 뭐 1시에 왔는데 다시 2시에 오라 해가지고 2시에 왔다더니 2시에 오니까 또 4시에 오라 해가지고 또 4시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우체국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취재를 막 하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이크 쪽을 들고 있는 걸 보시더니 자기 하소연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염이 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용산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내가 줄이 저 맨 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 하소연을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어떤 한 분이 번호표를 나눠줬었거든요. 그때.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자기 번호표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마스크가 굉장히 귀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활이 걸린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번호표를 주시면서 자기는 오늘 딸과 같이 왔는데 딸의 번호표가 하나 있으니 제 거는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진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분의 호의에 너무나도 제가 다 감사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또 너무 갑갑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단은 많이 발굴하고 그 이야기들 열심히 떠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역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또 소개하는 것이 또 방송의 한 축이었어요.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소개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일 하지 못하고요. 하루 건너서 이렇게 해서 11회인가 12회 정도의 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거의 모든 방송들이 다 복구되는 기간들이 한 4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지금 듣고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이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송국으로 전해주시는 코로나19 관련 현장 소식과 더불어서요. 자가격리에 들어간 중증 장애인분들 이야기,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사연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이 재난 자체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내는 재난인 거예요. 밖에 나오지 마. 그다음 사람들과 만나지 마. 그래서 뭔가를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다들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방송 자원활동가들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죠.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함과 단절이 가져오는 고립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소식이라도 좀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 동네를 둘러보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재난이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 방송에 굉장히 적합한 매체다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맞았던 이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로서의 재난 방송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한 2, 3일 넉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거였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단 자기 무력감들을 이 소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성과고 그것을 발견한 게 가장 좀 중요했다고 봅니다.